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9월 8일이네요. 예. 월간 이선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월 초에 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더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9월에는 또 중요한 달입니다. 원래 중요했죠. 다 중요하죠. 아니 예.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주도조 오마카세 강의가 있는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9월 27일에 그러니까 3분기 주도조 오마카세 강의는 9월 27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예. 벌써 이번이 세 번째. 맞습니다. 어떻게 좀 특별한 거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일단은 요즘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되게 얘기들도 많을 텐데 그런 관련한 어떤 밸류체인들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밸류체인 관련한 보고서도 제가 볼 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실제 뭐 많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예컨대 요즘 중국 난리 났잖아요. 뭐 캠브리콘이라 그래서 네네네. 중국에 관련된 뭐 반도체 업체들 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없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를 지향함에 이제 뭐 방향성을 잡음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없다 보니까 오늘 뭐 좀 이번엔 미지의 세계도 좀 보고 또 지난번에 봤었던 그 주도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원칙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해서 9월 27일 주도주 오마카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같이 또 뵙죠.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9월 8일인데 9월 7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연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가 봤더니 뭐 중소형주 뭐 거푸집 만드는 회사들 막 진짜 거의 거품 물고 날아가던데요. 네. 건설주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LH 관련 이제 공급인 거니까 나름대로 건자재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현재 공급 대책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뭐 일정 수준은 긍정적일 수 있겠다. 다만 그 현실성은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고 이게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게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까지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특히 이제 발표가 착공 중심으로 뭐 137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냐면 보통 이제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때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민간 중심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많이 나올 때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민간 중심의 어떤 공급 중심이 사실 가격도 더 많이 주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비싼 아파트들도 많고 결국 이제 단순히 물량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이익률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익률 기준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공공 중심의 주택보다는 민간 중심의 주택 중심으로 뭔가 활성화되어야 더 긍정적이지 않았던가 이런 판단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될지 여부는 사실 오는 시간에 그렇게 따져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건 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선엽 대표님은 특히 이제 아주 큰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바쁜 점들도 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거지 뭐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끝나고 조금 더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건설주들이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던 거는 원전에 대한 동반 되게 컸죠. 진출? 그 실제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토목하는 애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네.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약간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기간도 좀 있고 그러면은 이 원전과 건설주는 그럼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 결국 원전이라는 건 주기기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주기기를 만드는 쪽 기업이 있고 이걸 또 이제 송배전을 통해서 보내는 쪽이 있고 이런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쪽 따로 이쪽 이제 우리가 뭐 두산에너비를 비롯한 이런 쪽이 되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몇 토목 대형 건설주들이 많이 하고요. 중소형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같이 가는 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대형 건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그럼요. 아직 수주도 안 나왔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 주식들은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고점을 찍었어.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수주가 많이 나오고 그 많이 나온 수주를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수주에 대해서 좀 더 과하게 반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도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긴급히 라이브를 할 때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뭐 퍼주기 계약 논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또 그 반대 계획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하락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딱히 모멘텀은 없이 계속 횡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 수주도 안 나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반대편에서는 저 수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홀딩하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방산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방산 처음에 그 전쟁이 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때 야 수주도 안 나왔는데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약간 좀 재미가 없다가 결국 첫 번째 수주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아직 수주가 안 나왔는데 냉정하게 수주가 진짜 안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대는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기대와 따른 어떤 수주가 아예 없다라면 사실상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던져야 되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수주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 되겠죠. 최근에 보니까 그 지난 2일이었습니다. 9월 2일에 미국의 엔트라원 에너지라는 곳이 미국 남동부 7개 주의 6기가와트 전력에 상당하는 SMR 건설 계약을 테네시밸리 전력청이랑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게 대형 원전 24기 규모의 SMR 전력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국내 기업의 수주랑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있으면 결국 누구한테 기기를 주고 발주를 줄 거냐 이런 것들 일 텐데 사실 미국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럼 이제 해외 기업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그 가격에 그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경쟁 국가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제일 잘하죠. 근데 러시아 거 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공사나 아니면 이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원전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주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이게 원전이 유효하다 안 하다라는 논란이 되게 그런 게 거의 매달 여쭤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방산도 매달 나오고 있고요. 조선도 매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 3년째 뭐 우리가 방산 2, 3년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들이 매달 이런 걸 점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계를 흐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정말 많이 올랐을 걸. 괜히 고점이다, 무슨 논란이다. 왜냐하면 이 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산업은 굉장히 중후장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 자체가 1, 2년이 아니에요. 기본 몇 년이거든요. 오르는 거 그냥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됐으면 그 몇 년간 보고해야 되는 건데 한 달 한 달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올 수주가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올 수 있을 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공급자 중심의 중심의 시장이냐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다. 예컨대 수요를 하는 발주를 주는 애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수주가 좀 있는다고 해도 마진이 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방산도 그랬고 우리가 있었던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을 놓고 보면 전부 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달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 기업들은 발주가 들어올 때마다 가격을 올려서 받아요.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10만 원, 그럼 다음번에는 20만 원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계산들은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비싸다 싸다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은 2, 3년씩 계속 올라댔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인지 아닌지를 놓치는 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업의 특성인 정말 기본적으로 한번 오르면
정말 긴 기간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리는 것도 정말 아주 긴 기간 내린다는 특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상승 초기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으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전망 자체가 너무 아쉽죠. 물론 뭐 이런다고 해서 제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업의 기본 본질을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결국 이런 업이 나중에 안 좋아질 때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거나 경쟁 구도가 돼서 이익률이 떨어질 경우인데 이 산업은 경쟁자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려는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 방산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라기보다도 현재 경쟁자로 현재 인식되는 어떤 그 다른 여타 국가들,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빠르게 밸류체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원전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로 놓고 보면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이 뭐 많이 오르다 보면 조정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 조선주가 25배 오를 때도 20, 30% 조정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뭐 방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중간중간 언제 조정이 있을 거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큰 그림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발주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글로벌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원전이 나온 건 거의 첫사례일걸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SMR까지. 예, SMR까지.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원전이 있었을 땐 뭐 어디 한기 수주하고 또 어디 한기 수주하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동시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애가 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내가 아니면 다 못 만들 텐데 그럼 내가 여러분들 가격을 싸게 주겠느냐고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성수기 때 네.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 한번 봐보세요. 싼 거 보셨어요? 없죠. 뭐 2배, 3배 하는데 근데도 우리는 뭘 원하죠? 이 길에도 하면 좋겠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길 때 어딜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가격 보니까 터무니없지만 어때요? 이거라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공급자 시장이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입김에 하면 좋겠다. 어느 가격이라도 내가 치를 생각이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업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0, 30% 조정 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큰 그림이 정말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런 여부들을 따져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논란을 만들다가 괜히 좋은 주식 놓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뭐 당연히 방송의 속성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스스로 이것들 때문에 정말 팔지 말아야 될 거를 자꾸 팔게 되는 역할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지난 3, 4년 이상의 시장을 놓고 보면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2차 전지도 그랬었을 거고 변압기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도 그랬을 거고 한두 배 오른 게 아니라 네. 많게는 20배, 적게는 10배 이상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배 오르는 것도 뭐 우리가 한두 달 내에 오른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긴 기간에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업의 특성을 보면 그 긴 기간이 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씩마다 한 달점마다 비싸다 고점 논란이 있고 한 달 한 것 자체가 이 업에 대한 과연 이해는 있었던 건지 정말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후배들인데 사람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업에 들어오셨는데 그 업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 업이 10년간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조선이 진짜 10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르기만 하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르기만 하면 비싸 보이고. 예컨대 또 반대로 지금 신입사원분들인데 조선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좋은 것만 받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10년 내내 빠질 때는 이제 빠질 때도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약간은 그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하시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락만 10년 내내 보던 분이냐 아니냐. 그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이 그렇지 저렇게 한 10여 년 동안 고생하시다 분이다 보니
조금 좋다고 하더라도 좋다란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조심하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구나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논란 말고 발주와 수주를 점검하라. 그렇죠. 오늘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자주 들으면 이제 노이즈가 된다라고 하는데 월간 이선연만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오늘 분들 것도 좋으니까요. 오신 분들이 네. 뭐 이렇게 타이핑을 또 열심히 치고 계세요. 저는 무슨 기자간담회 온 줄 알았어. 저기. 오늘도 역시나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현장에 참석해주고 계시고 이따가 말미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특강을 들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현장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아까 휴가 때 호텔 막 방 없는 얘기, 호텔 방값 올라가는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지금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엄청 많이 와서 호텔 방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요즘에도 이렇게 막 시내 탐방하시고 많이 가죠. 찾아보세요. 네. 여행 관련주, 막 호텔 관련주도 한창 많이 올랐잖아요. 오를 게 많이 이미 보였던 거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굳이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도 서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방 방방곡곡에서 다 있어요. 부산도 너무 흔하고 경주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다 보면 KTX 안에서 내리다 보면 이전에는 서울과 부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방의 명소라고 하는 데는 많이 찾아다닐 정도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그 캐더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거의 공전 헤이트지 않습니까? 네. 한국을 알리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고요. 그렇잖아도 케이팝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특히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퍼졌었어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땐 우리 시스템이 되게 좋다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 거의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의료보험 엄청납니다. 그리고 밤에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물건도 잘 안 잃어버리죠. 뭐 두고 가도 여러분들 우리 저기 커피숍 이런 데서 자리를 이렇게 맡을 때 휴대폰 두잖아요. 네. 외국에선 두는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걸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망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캐더헌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문화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이번 달부터죠.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전에는 제주도만 무비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전국에 대해서 무비자로 해준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 오면은 다른 거 몰라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들은 사실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에. 예. 이미 또 올 초부터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예. 올랐죠. 그게 또 현재 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전 투자 입장에서 또 고민이고. 예.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조금 반값을 올려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호텔업이라는 건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캐파를 막 예.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받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대관. 예, 대관. 뭐 대관을 하지 않으면 그죠? 외국인들한테 대실이라고 보통 그러죠. 대실. 예. 뭐 대실한다 뭐 우리나라의 좋은 호텔들이 대실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럼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캐파 확장이 불가능한 사업이죠. 좀 플렉서블하게 되지는 예,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비싸게 받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 이상을 받을 건 아닌 거니까 그런 것들 정도만 감안하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보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정할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하, 예. 아우 좋습니다. 이런 또 아이디어를 이선엽 대표님한테 대실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신라가 이제 갑자기 모태 신라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텔 신라 자회사 모텔 신라. 이거 좋은데요. 예. 좋은 호텔이죠. 예.